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전담대학교 김진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참외의 바이러스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까.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성주가 이제 뭐 전국 참외 한 70%가 여기서 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경북이 한 9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봤더니 엄청, 저기 보면 알다시피 꽤 많이 6,200억 정도 여기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200평당 계산하면 한 1,2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더라고요. 제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고수특작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성주 지역 식물병을 제가 조사해 왔더니 바이러스병이 문제이고, 물론 이제 흰가루병이나 덩굴마른병, 뭐 생유성 전문이병, 흰가루병이나 덩굴마른병은 곰팡이병이라 사실 화학농약을 치면 어느 정도 방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생유성 전문이병은 또 세균병 약제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으니까 되는데, 사실 바이러스병은 화학농약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사실을 알고, 이 바이러스병에 이게 임팩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식물 바이러스의 경로를 보면 이미 다 아시겠죠, 그죠? 알죠, 그죠? 일단은 사실은 종자나 묘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육묘장에서 오면 안 되는데 거기도 워낙 관리를 잘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종자가 이제 깨끗한 종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자가 깨끗하다고 하고, 종자부터 이제 오염되어 있으면 사실 종자에서는 발현이 안 되니까, 그다음 육묘 키울 때마다 발현이 안 돼서 그냥 작물끼리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종자도 이제 워낙 종자회사에서 관리를 하니까 없다고 보고, 그럼 이제 육묘장에서 이제 벌레들이 만약에 주변, 왜냐면 이 바이러스가 주변 잡초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토양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옮겨와가지고 약간 감염될 수도 있는데, 제가 수박을 보니까 뭐 참외도 똑같은지 모르지만 수박을 보니까 대개는 어디서 오냐 봤더니 토양에서 오는 게 많아요. 토양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연작을 하잖아요. 시작할 때 뭐 육묘나 아니면 주변 잡초 아니면 다른 농가가 만약에 바이러스가 많이 나면 거기 벌레들이 이제 보독을 하고 있잖아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벌레에서 옮겨올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사장님이 가셨다가 거기 뭐 좀 손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벌레를 묻혀갖고 와서 내가 작업을 할 때 따라올 수도 있거든요. 특히 CGMMV가 토양 전염도 많이 돼요. 토양에서. 성주에서 참외 바이러스 생기는 건 되게 세 가지인데, 오이녹방 모자이크 바이러스 대부분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뭐 참외 경작할 때 나왔으면 그 모양은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잎에 더 짙은 색으로 녹색으로 병반이 찍히죠. 모자이크 모양으로. 그리고 나중에 심해지면 열매가 맺더라도 열매에서도 막 저기 씻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품성이 떨어지고,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오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박 모자이크 바이러스. 근데 요거는 대개 6월달이에요. 6월달 이거로 나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쭈끼니 항아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거의 병을 일으키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주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결론은 그겁니다. 수박에 있는 오이 녹방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해가 거듭할수록 더 빨리 나기 시작한다. 거의 점점 나는 시기가 빨라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거의 그 참외의 전 생육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고요. 다만 이제 다른 수박 모자이크 바이러스나 찌끼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거의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 입장,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오이 녹방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잘 방지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토양, 일단 오염된 토양이 중요하고, 그걸 이제 단절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접촉이나 종자. 만약 우리 그린하우스에서는 이제 병이 없으면 혹시 다른 농가, 오염된 농가나 이런 게 갔다 오더라도 잘 소독하시고, 신발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신나는 신발 같은 데도 좀 한 번 정도 세척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갖고 자기 포장에 오시는 게 만에 제가 좋은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피해를 입으면 뭐 이거는 워낙 많이 아시니까 제가 이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고, 어쨌든 이런 바이러스가 걸리면 뭐
그 전에 이제 저희 그 성주하고 김천하고 두 농가에서 실험했는데 김천에 있는 사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2024년도에는 바이러스병이 와갖고 자기가 포기를 해서 다 폐농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농약사를 아예 바꿔가지고 자기가 거기서부터 좀 더 추천 받아가지고 화학농약 살충제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 병이 나자 또 저희 걸 추천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심한 농가는 심한 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수확을 상당히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15%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바이러스 병에서 수확량 감소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참외 바이러스를 요약하자면 주요 바이러스는 CGMMV, 오이, 녹방, 모자이크 바이러스다. 이것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그런데 CGMMV 보니까 발생 시기가 정식 초기부터 계속 병이 나더라. 계속 수확할 때까지 끝까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할 때는 당연히 이제 뭐 상품성이 결여되죠. 그죠? 열매가 맺혀도 사실은 이게 바이러스병 걸리니까 이게 뭐 비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 발생이 중요하고 예전에는 바이러스병에 효과 있다면 이게 이제 예방제지 치료제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 게 이제 통설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논문의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 걸 현장에 해보니까 저희 걸 어떻게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만약에 본엽이 뭐 사엽기 예를 들면 사엽기라고 해요. 사엽기 때 이제 병이 나면 뭐 2엽, 4엽, 뭐 2엽, 3엽, 4엽 이렇게 병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희약제를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치면 되게 치고 나서 한 7일이나 한 7일 후에 두 번째 약제 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새로 줄기가 나고 잎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개체 입장에서 보면은 사육개까지는 병들고 그 이후에 쭉 자라는 거는 계속 정상으로 나와서 결국 나중에 과일이 맺힐 때는 정상으로 맺히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을 저희가 수박에서도 발견했고 고추에서도 발견했고 토마토에서도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런 거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치료효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록 이제 이미 감염된 2엽, 3엽, 4엽의 병증을 없앨 수는 없지만 병증이 없어졌지만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수확하는 거니까 안정되게 수확하는 거고 이게 잎이나 줄기는 정상적으로 자라니까 치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바이러스를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종자하고 묘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육묘장에서 가져오면 이제 육묘장에서 해야 할 일이고요. 그다음 매개충 관리, 뭐 진딧물이나 아니면 뭐 온실가루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매개를 하잖아요, 그죠? 그 뭐 춤 관리는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춤 관리는. 그리고 이제 재배할 때 기존에는 이제 이병주가 생기면 즉시 제거하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박 농가도 그렇고 참외 농가도 그렇고 제거하지 않고 그냥 그 위에다 약을 쳤어요. 그 위에다가. 그런데 더 이상 안 퍼지고 그 감염된 것도 결국은 그 다음날 줄기나 잎은 정상적으로 자라서 다 수확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도구 소독한다든가 윤작을 한다든가 아니면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 재배 뭐 이런 건 있지만 이런 게 다 마땅하지는 않죠, 그죠? 현장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도저항성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유도저항성은 뭐냐 하면 식물체의 면역력을 키워서 나중에 바이러스가 침입하더라도 병이 발병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0년부터 뭐 2023년도까지 엄청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한 거는 치료제가 아니라 결국은 백신이었어요, 백신. 백신을 여기다가 주사를 두 번 하면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입이나 코로 들어와도 면역력이 이미 생겼기 때문에 발병을 하더라도 아주 낮게 하거나 안 하거나 물론 심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면역이라는 게 동물도 사람도 있지만 식물에도 유사한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면역 증진이라고 하지만 좀 더 전문적인 얘기로 뭐라 하냐면 유도 전신 저항성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뭐냐면 유도한다는 것은 저항성을 유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식물체의 유전자는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빨리 저항성을 발현시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전신, 전체 몸에.
전체 몸에 가동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미생물 약제를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걔는 만약에 토양에 나는 뭐 시드름병이나 그 풍마른 청포병이 있잖아요, 그죠? 걔는 토양의 병원들이 침투하거든요. 하지만 저희 약제를 잎에다가 쳐도 저항성이 유도가 되기 때문에 뿌리에도 저항성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입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백신을 옆에다 여기 맞더라도 전체 몸에 항체가 생겨서 코나 입으로 들어오는 바이러스도 예방하듯이 식물체도 그렇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바이러스 병은 주로 줄기에 지상부에 나는데 우리 약제를 그러면 토양에다 처리해 토양 간주를 해도 효과가 있어요? 그럼 맞아요. 있어요. 효과가 있습니다. 거꾸로 토양 아까 말씀드린 토양에 있는 병인데 잎에다 처리해도 그럼 효과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처리해도 됩니다. 그런 개념이고요. 저희 이 제품이 뭐냐면 젠닥턴 에버 백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역력을 증가한다고 해서 백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붙였고요. 요거는 이제 바이러스 병이나 세균병, 토양침입병. 그러니까 참외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오늘 타겟은 이제 바이러스 병이지만 가끔 가다가 뭐 청포병일 수도 있고 덩굴쪽인병이 이제 시드름병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예방을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효과는 그 혹시 물미라는 단어 아시나요? 물미 단어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저도 재작년까지 몰랐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약재를 지금 인삼 농가에도 쳐가지고 7년째 치고 있는 농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기농 인삼하는 농가도 저희가 쳐서 들었는데 그 인삼하는 농가 첫 번째 갔더니 그 사장님이 딱 뽑아서 보고 말씀하시는 게 물미가 많다 이 표현을 썼어요. 제가 대학교에서 지금 물미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사장님 물미가 뭐예요? 이랬더니 아 여기 잔뿌리 얘기하는 거예요. 인삼에서의 잔뿌리는 물미라고 하는 거예요. 물미 아주 작은 잔뿌리. 근데 인삼에서는 그 잔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품의 효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게 영양분을 많이 흡수하니까 이 튼튼하게 자라면서 크게 자라요.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그걸 관심을 가지고 다른 뭐 고추라든가 포도, 벼 이런 데 다 확인을 해봤더니 얘들이 확실히 또 이렇게 벽시도 벼 알이 커요. 더 크고 여름에 가서 저희가 이제 분할수를 세거든요. 분할수를 세면 분할수가 더 많아요. 그리고 수확할 때도 더 알이 굵고 그런 것도 확인했고요. 포도에서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수박에서도 원래 좀 이따 이제 사장님 나오는데 원래 씨 없는 수박이 6 내지 8kg인데 저희 거 치고 나서 대부분이 10kg 나와서 10kg. 근데 사장님 처음에 그 인식을 못하다가 제가 사장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수박 사이즈가 좀 커진 것 같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식물 생존 촉진 효과도 있다. 근데 참외는 아직 몰라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고. 근데 요거는 저희가 특허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에 이미 등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중국, 유럽, 멕시코 이렇게 하고요. 저희 균을 보면 바실러스 서틸리스 이렇게 영어로 섞여 있는데 저거는 저희 사장님들 미생물 많이 치는 사장님들은 저거 균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많은 미생물 제품이 저 바실러스 서틸리스라는 저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균주가 왜 특이하냐면 사람도 보면 어떤 분은 공부 잘하고 어떤 분은 수학 잘하고 뭐 과학 잘하고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농구 잘하고 어떤 분은 손흥민이 축구 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 유사한 균주들을 거의 2,000개 지금 여기 이 과제에서 1,500개라고 했는데 저희가 2,000개 이상 중에 식물의 면역력을 가장 잘 높이는 균주를 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0개 중에 하나를 그렇게 선발해서 한 거에 대한 저희가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액체거든요. 액체면 보통의 일반 회사들의 그 유통기간이 1년도 안 가요. 근데 저희는 3년이 간다. 3년. 왜 3년 가냐면 저희들이 수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브라질에 예를 들어서 수출하는데 이게 유통기한이 1년밖에 안 가면 가다가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화학농약과 혼용해도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균인데
그럼 이제 그러잖아. 아니 그럼 살균제면 살균제는 모든 균을 죽인다고 하는데 살균제랑 섞어도 되느냐? 근데 보통 살균제면 곰팡이를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세균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 다음에 세균을 죽이는 농약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옥솔산 아니면 뭐 그 스테로마이신 아니면 동화합물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 거를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 저희 건 다 살아요. 왜냐하면 균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화학농약하고 섞어도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살충제 치실 때 저희 거 섞어 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드론 살포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저기 보면 이제 바이러스병 외에 다른 뭐 풍마름병이나 세균병이나 뭐 인산 뿌리소금병. 인산 뿌리소금병도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11개 인산조합에 들어가고 있고요. 요거 한번 슬라이드를 저희가 유튜브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저희가 그동안 바이러스병에 대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참외 오이독방 모자이크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송주군하고 김천시 조금 이따 이제 유튜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수박은 정읍시에 수박 명인 1호가 우리나라 수박 명인 1호가 계세요. 그 명인께서 꼭 여기 오면 여기도 그 수박인가 뭐 참외 명인이 계시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저보고 그랬던데 그래서 정읍시에서 그분을 올해 5월달 수확하는 거하고 8월달 수확하는 거 두 번 다 저희 걸 테스트했거든요. 그 다음에 나주시에서 멜론도 올해부터 쭉 저희가 2월달, 4월달 가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추 반점이족 바이러스, 칼라병, 이건 장흥군, 정읍시, 여수시 여러 군데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토마토 황화 잇말린 바이러스는 이 강주광역시하고 장흥군, 그 다음에 부산대학에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나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전남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저희들 확인한 겁니다. 그 여기에 보면 이제 저희들이 유도 전신 정상을 했는데 뭐냐면 병원균이 오기 전에 미리 저희약제를 치면 식물제 전체에 신호가 갑니다. 신호가 가서 얘들은 언제든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만들어 오진 않고요. 만들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딱 오면 그때 턴온이 돼서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 증식 못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미 바이러스 감염된 식물체는 어떻게 봤더니 저희가 그때 치면 새로 나는 싹에는 거기가 바이러스가 없도록 근데 그 기장은 저희가 아직 몰라요. 왜 어떻게 이 바이러스가 여기를 못 가지? 그런 건 아직 몰라요. 저희가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유도 전신 정상이라는 거는 약을 식물체의 한 부분만 맞아도 전체가 신호가 안 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장점이 돼요. 뭐냐면 보통 제가 화학연구원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면 농약을 칠 때, 잎에다 칠 때는 어떻게 치라했냐면 뿌려가지고 물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쳐라. 이게 보통 정석이에요. 저희가 논문 쓸 때도 이렇게 써요. 그런데 저희 거는 굳이 그렇게 많이 안 쳐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상만 치면 신호 전달이 가기 때문에 자극을 해서 신호 전달이 가기 때문에 일정량 이상만 치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수박 명인께서 친 거 보면은 그냥 쭉 지나가면서 한 번만 쳐요. 그냥 이렇게 쳤다는 얘기고요. 이건 서울대학교에서 담배 발생하는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인데 왼쪽은 바이러스만 한 거고요. 오른쪽은 우리 약제를 치고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거예요. 보면 저기 신엽 나오는 잎이 벌써 다르죠. 왼쪽은 거의 못 자라는데 오른쪽 보면 정상적으로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성주하고 김천에서 저희가 오이 독감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실험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성주에 와가지고 저렇게 이제 드론으로 촬영한 거고 위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오이 독감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참여가 있으면 저렇게 잎에도 병반이 많이 생기고 가위려도 이렇게 병반이 생겨서 B급으로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초기에 이제 생기더라도 저희 약제를 치면 얘가 정상적으로 다 자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사각형으로 된 거를 보면은 오이녹밤 모자이크 바이러스 걸린 거예요. 걸린 건데 그 다음에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을 쳤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쭉 쳤는데 저기 왼쪽에 동그라미 돼 있는 거 있죠. 저기부터는
병반이 안 보여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저렇게 바이러스 걸리면 주변으로 막 퍼져나가는데 전혀 퍼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같은 식물체도 새로 난 잎이나 순에는 정상적으로 자란다.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두 농가, 이때 저희들이 유튜브로 만든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정읍에 저희가 수박에 실험한 건데요. 이 정읍에는 이제 이 수박명이 1호가 계세요. 이석변 회장님이 계시는데, 연세도 많으시고요. 그분이 지금 여기 31동하고 다른 데 9동하고 한 40동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실험에 들어갔는데 이 31동이 들어갔습니다. 원래 작년 8월 달에 저희가 뵀었는데, 그때는 이미 수확이 끝나가니까 내년 2월 달에 와라. 그때 새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들어갔고, 초기부터 해가지고 한 2주 간격, 10일 내지 2주 간격으로 총 7번을 쳤습니다. 7번을 쳤고요. 연면 살포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했는데, 이게 31동에 한 동당 520주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한 16,000주 이상이 되는데, 예년의 경우에는 보통 한 5 내지 10% 정도가 감염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딱 2그루만 감염됐고, 그것도 이제 2그루 저기 감염된 데다가 사장님께서 쳤어요. 거기는 이제 사장님께서도 겁을 먹고, 아직 저희 거에 신뢰가 좀 없는 상태에서 500배로, 원래 1000배를 치면 되는데 500배로 그 4일에 한 번씩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후로 거기도 바이러스 뱀이 참외처럼 없어지고 순나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 수박 보이시죠? 보통 바이러스 보면 수박 수확 못하는데 다 수확을 하셨어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원래 2월달에 심어서 5월달에 수확하는 거는 바이러스 뱀이 이렇게 심하지 않다. 그러니까 5월달부터 시작해서 8월달에 수확하는 게 이때 효과는 진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시자고. 그래서 한 번 더 했습니다. 더 해가지고 이때는 그 2개 바이러스 걸린 거를 이렇게 사장님께서 저렇게 빨간 줄로, 이게 5월달에 수확하는 건데요. 저렇게 2개 단대를 빨간 걸로 해가지고 아예 사람 접근도 안 시키고 거기만 이제 약제를 집중적으로 쳤죠. 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보통 열흘 간격이나 2주 간격으로 치는데 저기는 아까 말씀드린 한 4일 간격으로 이렇게 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상적으로 됐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5월 달에 한 거는 16,200주 중에 2그루만 나왔는데 그것도 수확할 수 있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그때부터 이제 그걸 걷어내고 다시 이제부터 심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첨석도 저희 것도 들어갔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2월 달부터 들어갈 때는 그 토양 처리제 저희 거는 안 들어갔었어요. 안 들어가고 액제만 쳤었거든요. 그런데 5월 달 들어갈 때는 저희가 이제 그때 입제가 나와가지고 입제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그 액제 처리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사장님께서도 그 원래 여름 작기에는 그 바이러스 병도 심하고 하니까 아예 주수를 500주 미만 한 480주 이렇게 심으세요. 그랬는데 그래갖고 저희가 계산하니까 13,950주를 더고요. 근데 이때는 한 그루도 발생 안 했어요. 오히려 예년 같으면 엄청 더 많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한 그루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그 바이러스가 31동 중에 5월달 수확할 때 한 동에서 2그루가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동에서도 보면 8월달에 수확할 때는 한 동 하나도 바이러스 병이 안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안 나온 거 확인했고요. 여기 사장님 걸 저희가 실험한 걸 보면 그 봄에 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작년 8월에 갖고 이 봄에 이렇게 했을 때 그 바이러스 병이 이제 거의 안 나니까 전국 농업기술원 원장님도 오셔가지고 현장을 직접 보고 했거든요. 근데 저때 사장님께서 자기가 인생 수박 농사 목표가 한 동당 200평당 매출을 1,000만 원 올리는 거였어요. 그 1,000만 원 넘는 거죠. 한 작기에 1년에 2번 치시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최고 갔을 때 950만 원 정도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 거 절대 1,150만 원 나왔다고 자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저희가 이제 약값하고 비교해보면 약값이 이제 저희 약재 2개, 원래 하나만 들어가도 되는데 2개 들어갔으니까 지금 평균 한 동당 41,000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다음에 한 병이 들어간다면 한 21,000원 정도 되겠죠. 그죠? 그거랑 비하면 이제 매출액이 한 50배에서 100배 정도 들어간 거죠.
저거는 매출액 기준입니다. 뭐 부자재나 자재비 이런 건 다 지금 뺀 게 아니고요. 순이익이 아니라 그런 겁니다. 여기는 나주의 멜론 농가입니다. 멜론 농가인데 멜론도 보면은 저기 보면 바깥 진딧물 맥에 황화 바이러스 뭐 이런 황화 바이러스가 생겨요. 그래서 저렇게 황색이 나고 그러면 멜론이 그 수확량이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도 2024년에 많이 났어요. 근데 여기 농가는 그 다음 작기부터 저희가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근데 바이러스 병이 났는데 저기가 제가 직접 가요. 저를 촬영할 때 갔는데 한 동이 있으면 거의 한 서너 개 정도는 났어요. 완전히 안 난 건 아니고 서너 개는 났는데 그래도 대부분 다 수확할 수 있었고요. 여러 동이 있으니까 2월달 수확하는 동 말고 이제 4월달에 그 자라는 동에 가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지켜봤죠. 왜냐하면 2월달보다는 4월달에 아무래도 벌레들이 더 심하니까 저희도 이제 궁금한 거예요. 벌레들이 심한 그런 날씨에는 또 이게 워킹을 제대로 효과를 보이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4월달에 갔을 때가 또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고추인데요. 사실 이 모든 거의 시작은 고추에서 시작했어요. 저희가 2024년 그 처음에 저희들이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전남대학교 소속돼 있으니까 그 아무래도 전남대에는 전남대학교 출신의 농약 소매상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장님들이.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중에 이제 저는 전남대 출신이 아니니까 제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영광에 있는 사장님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바이러스 병에도 효과가 있고 뭐 세균병에도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딱 그러면은 바이러스 병에 효과 있으면 진짜 좋은 게 있으면 좋은데 효과가 있냐 그래서 확신하느냐는데 저 확신 못하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제가 실험실이나 뭐 서울대학교나 이런 데서 해봤지 필드에서 일단 현장에서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때 사장님이 그러면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영광에서 바이러스 병에 가장 심한 농가, 네 농가를 이미 수확을 포기한 농가 그런 데다가 해가지고 약을 이분이 공짜로 주셨어요. 그래갖고 일주일 간격으로 4번씩 쳐라. 그래서 이제 친 거예요. 친 건데 원래 저렇게 칼라병 생기면 저렇게 이제 칼라병의 기본적인 증상이 이런 거거든요. 이거 고추가 만약에 해충의 피해나 병의 피해가 없더라도 칼라병, 그러니까 빨간색하고 파란색, 푸른색이 알록달록 있어서 수확도 못하고 판매도 못하는 게 칼라병이에요. 그게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바이러스가 걸리면 잎이나 더 이상 증식을 안 해요. 그래서 고추가 안 맺어요. 근데 그때 또 장마철 그 시기여서 또 흑마병, 청고병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약재를 2개씩 드렸고 그 사장님 드렸고 일주일 간격으로 4번 쳤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수확을 했어요. 그 농가들 4농가 다. 그 중에 한 농가는 보험까지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보험이 이제 신청할 때 한번 와보고 그 다음에 약재를 2번 치고 나서 그분이 왔는데 보험회사가 지난번하고 다른 애 이래갖고 보험이 안 됐어요. 거기도 수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확한 거 나오고요. 이렇게 됩니다. 고추를 해보면 완전 밀제 바이러스가 실하면 이렇게 더 이상 못 자라고 이 새로운 잎이나 순이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데 저희 약재를 치면 일주일 간격으로 딱딱 치면 새순이 나오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 수확이 돼요. 거기서 나온 거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참외하고 수박하고 다 똑같은 증상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이제 키트를 가지고 해봤어요. 여기는 바이러스 걸린 거고 저희한테 친 이후에 새로 난 싹이나 잎을 가지고 바이러스를 키트를 체크해 보면 여기 줄이 없죠. 바이러스가 없죠. 그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았다는 거, 없다는 걸 확인했고요. 저희가 이제 토양에 칠 수 있는 걸 또 농민들이 원하셨어요. 사장님들이. 그래갖고 토양에 칠 수 있는 걸 저희가 또 입재를 만들어서 젠다크3 토양 백신을 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엔 처음에 지력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도 워낙 사장님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 이석변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보니까 1년에 딱 2번만, 다른 분들은 3번 재배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딱 2번만 재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8월 수확하면 그 다음부터 치시면서 계속 이제 보강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수 상태로 이렇게 물을 계속 가두고 한 40일 정도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볏짚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미생물제도 뿌리고 해가지고 토양을 이제 계속 지력을 높이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토양이 이제 지력이 세야 건강한 식물체가 자라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놀란 거는 바이러스 병 안에 다른 병도 거의 안 난다는 게 참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력 관리, 땅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병이 특히 문제가 되면 젠닥터 1번이나 3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3번이 이제 토양에 튀는 거니까 보통 이제 로타리 작업할 때 3번을 먼저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이한 이후부터 젠닥터 1을 한 열흘 간격, 초기에는 한 열흘 간격 치고요. 나중에는 이제 뭐 참 수학해야 되고 당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타임은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한 2주 간격을 쳐도 되고 근데 초기에 예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기에 이제 면역력을 높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니면 해도 매개충 관리는 역시 잘 하셔야 됩니다. 매개충 관리. 제가 경험을 현장에 보니까 매개충 관리가 안 되면 저희 약재가 아무리 효과 좋아도 그것도 어렵더라. 물론 그나마 효과가 있지만 매개충 관리가 안 되면 저희 약재도 효과 없는 듯이 막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매개충 관리를 잘해주셔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엔 그 천하무적 이런 거는 보통 이제 경협살포제로 돼 있지만 어떤 분들은 토양 간주해서 흡수시켜가지고 잎 뒷면에 있는 대충까지 다 죽이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장님들 막 그런 것도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게 이제 핸드아웃으로 나눠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앞에 제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토양 젠더거 쓰기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병에 걸렸다고 하면 그 이삭변 회장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성주 참여에도 똑같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천에 있는 사장님은 일주일 간격으로 그냥 치셨고 그래도 이제 병이 나았고요. 성주에 있는 사장님은 이제 좀 마음이 거꾸로다. 김천에 있는 사장님은 4일 간격으로 치셨고 성주에 있는 사장님은 일주일 간격으로 치셨거든요. 근데 두 군데 다 똑같이 이제 효과가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삭변 회장님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하니까 거기 난데는 여기 500배로 그러니까 보통 1000배를 치는데 500배를 쳐가지고 3, 4일 간격으로 이렇게 처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적용해 보실 필요가 있고 저희가 이제 젠닥터 에버백신은 유기농업 자재예요. 유기농업 자재인데 요번에 젠프로 에버백신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16년 만에 모처럼 미생물 농약이 신규로 등록이 됐습니다. 8월 달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품을 아마 내년도 초반부터 이제 젠프로 에버백신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소장님들 뭐 젠닥터 에버백신 사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젠닥터 에버백신은 저기 하인바이오라고 여기는 이제 부광농약사라는 데서 이제 취급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보면 젠닥터 TV라고 치시면 저희가 이제 젠닥터 에버백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젠닥터 TV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거기에 영상이 많이 있어요. 거기 저희 이제 완전히 그 핵심 멤버들만 들어있긴 하거든요. 아직 구독자 수가 뭐 1,4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조회수는 뭐 한 1,800배, 2,000배 넘어가긴 하지만 근데 어떤 저희가 한 주에 한 개 내지 두 개의 사례를 계속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고 하시면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